171회 역사를 대하는 바른 자세. 지금까지 상무사를 시작해서 명청조선의 시기까지 우리의 역사를 일견했습니다. 이제 역사 주류의 근대사인 동학천도 태평천국을 들어가기에 앞서 역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고 근대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하고 배웠던 것이 진실이고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우지 못했던 것은 모두 거짓일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가 모두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는 일제시대 일제의 조직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역사였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가 직접 쓴 우리의 실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팔도 사나이의 호구성. 군대에 가서 훈련소 또는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가 팔도 사나이입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얼싸 좋다 김일병 신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가족 팔도 사나이. 하루에 5번 이상 제대할 때까지 귀에 목이 박힐 정도로 많이 부른 노래가 바로 팔도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신중 동국 여지스남 전라도 강진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전라도 강진군의 병영 마을은 조선시대의 병마 절도사가 자리했던 곳이다. 태종 17년 마천목 장군이 병영성을 쌓아 갑오개혁까지 제주도를 포함해 53주 육진을 종괄하였다. 전라도 강진이 갑오개혁까지 제주도를 포함 53주 육진을 종괄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역사의 무대 행정구역은 팔도가 아닌 53주 시스템이 아니었을까요? 신정 동국 여지스남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명이 바로 주입니다. 전라도와 함경도.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함경도는 함흥과 경송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신정 동국 여지스남에서는 전주와 함흥은 동일한 지명 풍패라고 합니다. 전주와 함흥이 왜 같은 지명일까요? 경상도와 평안도.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합성어입니다.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경주와 평양은 랑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또는 중복되는 위치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한반도의 지리규진인 팔도가 무슨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상계의 두 가지 예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학교 때의 수학여행 코스는 경주와 부산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남부의 일정 지역을 역사 속 경주와 부산이라는 세트장을 만들어 그곳에 강제로 또는 필수적으로 수학여행을 보내 어린 학생 시절부터 지리에 대한 세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의 수학여행 코스는 대부분 설악산입니다. 설악산과 금강산은 현 강원도에 있다고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중동국 여지스남에서는 경주, 부산, 설악산, 금강산이 모두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이 우리의 국명인 것도 의심스럽지만 우리의 행정 시스템은 팔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을 깨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일제의 역사 조직의 시간이 흘러온 만큼 또한 같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으로 그 시간을, 이 환상을 깰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 초등학교 때 펄벅의 전집을 읽었습니다. 대지, 모란꽃 필 무렵, 북경에서 온 편지 등 참으로 조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경을 베이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경을 페이킹이라고 부른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한자의 발음 의문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이 과연 한자를 가르치고 그 사유를 유지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기능이 가능한지요? 우리식의 발음과 표기는 하늘천, 땅지로 우리는 의문을 한글로 표기하고 차이나식의 발음과 표기는 띠엔, 띠로 의문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합니다. 한자의 의문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으면 언어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했으며 차이나는 한자가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일까요? 한글을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면 그 이전의 시대에는 과연 한자의 의문을 무엇으로 표기해서 의사소통하고 전수시켰을까요? 이러한 하두는 현 차이나가 한자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자가 너희들의 것이었으면 한자의 의문을 표기하는 너희 고유의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남의 글자인 영어 알파벳으로 의문을 표기하는 것일까요? 전 차이나에도 살아있는 지식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어와 글자의 역학관계도 모르는 무지의 사람들. 역사 문제는 언어 문제에서 결판난다고 했습니다. 언어가 없었는데 무슨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 문제의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즉 하상주, 진안, 수당송원, 명청 등의 역사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도구 잣대는 아주 우습게도 역사가 아닌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주구장창 사용했던 한자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의문을 표기하는 글자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중국사 25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러한 불문율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한자는 우리의 글자가 아니라는 망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니은들이 바로 외놈들입니다. 적어도 아리아넥스는 영어, 스페인어, 북경어 정도는 할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반도의 당신들 진정코 당신들의 역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